청취자분께서 공유해주신 자료죠. 푸보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분석은 좀 특별해요. 거인인 훌루 플러스 라이브 TV와의 합병을 바로 코앞에 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푸보가 독립회사로서 내놓는 마지막 성적표인 셈이죠. 그렇죠. 뭐랄까 큰 잔치를 앞두고 신랑 신부가 각자 재산 목록을 쭉 공개하는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푸보는 과연 강자의 모습으로 이 거대한 합병에 임하는 걸까? 아니면 어딘가 좀 약점을 안고 뛰어드는 걸까? 그 답을 최고 재무 책임자 존 지니어스의 준비된 발언 속 숫자들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CEO의 어떤 비전 발표나 애널리스트와의 질의응답 말고요. 딱 CFO가 직접 정리한 가계부에만 집중해서 푸보의 현재 체력을 한번 냉정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헤드라인 숫자, 구독자 수랑 매출부터 한번 열어보죠. CFO가 공개한 성적표 어땠나요? 네, 북미 지역을 기준으로 두 가지 핵심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구독자 수는 16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요. CFO는 이게 3분기 실적으로는 역대 최고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더라고요. 역대 최고. 네, 반면에 총 매출은 3억 6,860만 달러로 오히려 전년 대비 2.3% 정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벌써 좀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 구독자 수는 역대 최고를 찍었는데 전체 매출은 오히려 줄었다. 이건 결국 가입자 한 명당 벌어들이는 돈, 그러니까 ARPU가 감소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혹시 합병을 앞두고 시장 점유율 확보하려고 저가 요금제 프로모션을 좀 공격적으로 한 결과일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CFO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숫자들은 딱 그 전략을 보여주고 있죠. 거대한 훌루랑 합병하기 전에 우리도 이만큼 가입자 모을 수 있는 플레이어다. 이걸 보여주려고요. 단기적인 수익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일단 몸집을 키우는 데 집중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하. 일단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성공한 셈인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사람은 모았다. 그럼 그 늘어난 시청자들을 상대로 한 광고 사업이 부족분을 좀 메워줘야 할 텐데요. 광고 쪽 성적은 어땠나요? 구독자가 늘었으니 광고 매출도 자연스럽게 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반대였습니다. 네. 북미 광고 매출은 2,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 감소했습니다. 아니, 구독자는 늘었는데 광고 매출은 줄었다니요. 이건 더 이상한데요? CFO가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물론 이유를 설명했죠. 작년 3분기에는 광고를 붙일 수 있었던 특별 콘텐츠가 좀 있었고 또 일회성 수익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빠졌다는 겁니다. 엽기적 효과 같은 거다? 네, 일종의 그런 거죠. 하지만 청취자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이것만으로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특히 제가 자료에서 본 바로는 2025-2026 시즌 광고 선판매 계약액은 작년보다 36%나 늘었다면서요? 미래의 광고는 잘 팔리고 있는데 정작 현재 광고 매출은 줄었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근데 CFO는 다른 각도의 긍정적인 신호를 강조하더라고요. 광고주의 거의 3분의 1이 푸보의 처음 광고를 집행하는 신규 광고주라는 점입니다. 아, 신규 광고주? 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기존 광고주들이 돈을 더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가 계속 수혈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플랫폼의 매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죠. 그건 의미가 완전히 다르네요. 기존 고객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신규 고객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발판은 확실히 다지고 있는 셈이군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CFO가 일시정지 광고 같은 비디오 외의 광고 포맷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밝혔거든요. 이 분야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150% 이상 성장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150%요. 150% 성장이라고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영상 멈췄을 때 화면에 뜨는 그 광고 말이죠. 솔직히 저는 그거 다들 그냥 무시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런 효자 사업이었다니. 정말 의외인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시청자들의 몰입을 크게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노출하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신호죠. 모두가 피로감을 느끼는 기존의 영상 광고 시장을 넘어서 푸보가 자신만의 혁신적인 수익원을 찾아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매출과 광고, 그러니까 회사의 외형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춤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자, 그럼 이제 청취자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푸보는 돈을 벌고 있는가? 회사의 내실, 즉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이번 발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CFO는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면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우선 순손실이 1,89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5,470만 달러에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와, 적자 폭을 엄청나게 줄였네요. 단순히 매출이 줄어서 비용도 같이 준 게 아닐 텐데 이건 비용 관리에 완전히 성공했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군요. 바로 그 점을 다음 지표가 증명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지표가 바로 조정 이비다인데요. 회계상의 복잡한 비용들을 싹 빼고 순수하게 사업 자체로 돈을 벌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푸보의 3분기 조정 이비다에는 69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아, 흑자 전환에 성공했군요. 그냥 흑자 전환이 아닙니다. 지난 2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흑자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분기 연속이요? 네, 이건 일시적인 행운이 아니라 푸보의 사업 모델이 드디어 비용 구조를 통제하고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아하, 그러니까 합병 파트너인 훌루한테 우리 회사는 이제 당신들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딱 증명해 보이는 성적표인 셈이네요. 비유하자면 엔진이 잘 제대로 작동한다는 걸 보여준 후에 더 큰 차체랑 합치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CFO 역시 그 점을 강조하면서 총 운영 비용이 이제 매출과 거의 비슷한 수준, 즉 페리티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3분기 중 최고의 성과라고 하면서요. 이건 뭐 무작정 허리띠를 졸라맨 게 아니라 콘텐츠 수급 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아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한 결과라는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좋습니다. 서로상의 이익은 확실히 개선되고 있군요. 하지만 이익을 내는 것과 별개로 당장 쓸 현금이 없으면 위험하잖아요. 흑자도산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회사의 금고, 즉 현금 흐름은 어떤가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CFO의 발표를 보면 현금 흐름은 아직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운용활동으로 650만 달러가 빠져나갔고요. 기업의 진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잉여 현금 흐름은 940만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점은 좀 우려되는데요. 특히 전년 동기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요? 이건 위험 신호 아닌가요? 맞습니다. 숫자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CFO는 이걸 운전자본 타이밍 문제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아, 월급날은 아직인데 카드값 낼 날이 먼저 돌아온 뭐 그런 거군요. 네, 딱 그런 뉘앙스입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 제작사에는 9월에 돈을 지급했는데 파트너사들로부터 구독료 정산은 10월에 받는 식인 거죠. 아, 그러니까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날짜가 일시적으로 엇박자를 내면서 생긴 마이너스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CFO는 곧바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덧붙입니다. 현재 2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이 훌쩍 남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유동성이 아주 견고하다고 강조했죠. 단기적인 현금 흐름의 엇박자쯤은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두둑한 비상금을 가지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CFO의 발언만 놓고 쭉 정리해보니 푸보의 3분기는 합병을 앞둔 영리한 못 만들기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구독자 수를 늘려서 외형을 키우면서도 비용 구조를 혁신해서 수익성을 증명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현금까지 두둑하게 쌓아뒀네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침표를 찍는 발언이 나옵니다. CFO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성과가 훌루 플러스 라이브 TV와의 합병이 완료되기 직전 푸보의 독립적인 실적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 즉, 이 숫자들은 거대한 변화를 앞둔 푸보의 순수한 기초 체력이라는 거죠. 합병의 효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푸보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는 걸 재차 강조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CFO는 이 기초 체력 위에 합병이라는 날개를 달면 회사가 훨씬 더 강력하고 규모 있는 플레이어로 거듭나서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창출할 준비가 되었다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3분기 실적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단한 발판이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서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CFO는 총 운영 비용이 매출과 거의 같아지는 수준, 즉 페리티에 도달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만약 훌루와의 합병을 통해 얻게 될 그 엄청난 규모의 경제와 비용 시너지가 현실화된다면 이 비용과 매출의 균형이 단순히 맞아떨어지는 것을 넘어서요.
비용보다 매출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수익성 폭발의 변곡점은 과연 얼마나 빨리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급격한 변화는 회사에 또 어떤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안겨주게 될까요?